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 한 주를 건너뛰고 새해 첫 근무일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뭐 역시 요새 정치가 가장 뜨거우니까요. 오늘 본방에서 모셨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하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두 분 모시고 지금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좀 긴박하니까요. 긴박하죠? 상당히 또 김 의원님 오늘 표정이 씁쓸한 표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김 의원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앞장서서 해석한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모두 책임을 지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완톱 체제로 정권을 주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김 의원님 말씀을 좀 과장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좀 머리에 떠오르냐면요. 이 대표 당신도 이 분란에 큰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 대표직 던져라. 지금 원내대표 던졌는데 이런 목소리가 어디선가 나오고요.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하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개판됐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냐. 이런 사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최수성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그런 사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곤란하니까요? 곤란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이제 최재성 수석님께 물어보시면 100% 가능하다고 하실 뿐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제 얘기는 나름 이제 민주당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세계에서 민주당 같은 그런 궤적을 가진 정당도 없어요. 당 대표 지낸 분들이 뭐 6명씩 밖에 있고, 그렇죠. 그걸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진단은 그래도 좀 할 줄 압니다. 하나 던지시죠. 진단. 우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왜 물러나냐 하고 버텨도 이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지도부의 권한을 그냥 김종인 위원장 비롯한 이 후보에게 그냥 남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위 사퇴를 하고 어떻든 지도부는 존재를 하는데 이걸 해체를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 혼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가 사퇴를 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렇게 안 갈 것이다? 안 맞는 거죠.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 의사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진공 상태가 돼버릴 수가 없다. 그거는 국민들 눈에는 더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용도로 최고위 사퇴가 만약에 그렇게 현실화돼 버리면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원내대표를 소위 말해서 살려두고 그 다음에 최고위를 사퇴를 하거나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원내대표를 뽑고 거길로 뭐 대행을 하고 해도 최고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겸 최고위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권의 실종 사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둘 다 사퇴를 하게 되면 아마 수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그러면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진짜로? 아니 이거는 외형적으로 사퇴하느냐 뭐 또 쇄신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선거를 치를 만한 그런 이제 내용적 변화, 생각의 변화, 또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자세의 변화. 근데 여기에 이제 상대적인 관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윤 후보와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경쟁이지, 이 충돌이지, 이게 뭐 조수진 의원과 이준석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과연 해소될 수 있겠느냐? 요거 해소되면은요, 선대위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하든 간에 그거는 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외형을 바꾸고 새 신책을 깨들어도 더 무책임하게 무너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가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스승님이 뭐 우리 당 잘 되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 보면 하라는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반대쪽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반대쪽이 그냥 김종인 위원장한테 일사불란하게 정권을 주고 지금 이제 지금 뭐 대표권 문제, 뭐 최고위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물론 그게 가장 지금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선거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그런 것이다. 공백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사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사실은 분란의 어떤 한 축인 분란의 오히려 중심지였던 최고회의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뭐 오늘 의원총회에서 예를 들어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온다든지 하면 저는 뭐 당연히 그걸 뭐 받아들여야. 김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던질 생각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선제적인 게 아니죠. 이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도 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리면 내가부터 던질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 어찌됐든 저는 뭐 제가 뭐 굳이 망설일 생각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는 마당에 저는 아닌 척하고 있을 수가 없는 던지시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혼자라도. 아니 왜 또 밀어내려고 하세요? 아니 나가기도 싫은데. 혼자 먼저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본방에서 여쭤봤지만 여러 가지 원인, 지금 지도부 교체, 쇄신 뭐 다 나오는데 후보자의 자책 사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 책임은 없다는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후보가 이 상황의 어떤 상당 부분을 만들어 왔는데 그 부분은 뭐 책임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대부분은 선대위가 책임을 못했다고 그렇게 보세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후보가 사실은 뭐 후보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선대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굼뜬 형태로 후보는 후보대로 그 활동을 하게 만들고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하고 또 당 지도부는 뭐 적정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최소님 보시기에는 후보 기책 사유는 뭐 크게 보실 테니까 여당에서는 어떻게 가나요? 여기서 책임 문제랄까? 저는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딱 그게 남는 겁니다. 후보? 선대 뭐 다 당 지도부 사퇴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 정권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윤 후보와 윤핵관, 그 다음에 김종인 선대위 정권 줬잖아요. 정권 달라고 그 전에 그래서 또 찾아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댁으로 후보가 찾아가가지고 정권 주기로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중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윤 후보와 윤핵관이거든요. 그 뿌리 깊은 갈등의 근원은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해소되면 수습이 되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도 후보 메시지 제가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관리했냐? 윤 후보하고 가까운 거리에 소위 뭐 이름이 뭔지는 몰라, 실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윤핵관이거든요. 요게 이중구조 구조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를 그게 아니고 털 수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습책이 보일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그게 무슨 윤핵관인지 뭔지
그런 도깨비 같은 이야기 자꾸 해서 이제 뒤집어 씌우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의 메시지가 후보 비서실에서 작성을 하니까 그리고 후보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후보에게 전달되고 후보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벌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선대위 종합상황실이나 그쪽에서 지금 방향이 이런 쪽인데 이런 방향으로 또 일정을 예를 들어 지금은 뭐 민생을 우위로 하는 일정이다. 거기에 맞춰서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후보 개인적으로 뒷바라지 하고 있는 비서실에서 그걸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선대위의 선거운동 방향과는 좀 다른 쪽으로 계속 어긋났다.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을 전부 이제 선대위 종합상황실로 끌고 오겠다고 하는 거죠. 더 민감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수성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부 기자 할 때 필드에서 뛸 때 민주당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은 후단협 이른바 해가지고 막 후보를 흔들고 내리려고 막 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해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근데 지금 못지않게 이 단어가 인터넷 써도 돼. 개판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판인 상황을 잘 보셨잖아요, 최수성님도 당시에. 괜찮습니다. 개사과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겁니다. 후보의 기책 사유를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바로 당시 노무현 후보는 어떤 본인의 기책 사유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몰고 흔들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기책 사유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꽤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지율이 지금 상태에서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안 후보가 좀 더 치고 올라오고 만약 이 상태가 좀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막 대선이 질 것 같고 이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여론이나 당내 분위기가 들끓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후보 교체론을 얘기하는 일각의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 교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권 교체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죠. 그것은 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죠. 후단협 뭐가지고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래 반민주적인 당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늘 하는 거고. 우리 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또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조원진 의원은 말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은 우리 당이 아니죠. 뭐 그리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 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대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을 하고 여쭤보는 게 그게 인터넷 재미라서 그렇네요. 아니 진짜로 제가 농담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지금 막 지는 상태에서 고착화됐을 그런 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대현 최고님 이거는 지금도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도 이거는 결국은 정권 교체나 반문재인 반이재명 요거 갖고는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인물 선거고 비전 선거고 전망 선거기 때문에 자기 거를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어떻게 하겠다. 자기 걸 내놔야 된다. 근데 후보부터 김한길 대표, 김종인 대표 제가 그랬잖아요. 전부 반문이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또 그 내용이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코를 맡길 만큼의 설득력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뭐 야당이 저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극심한 이제 혼란으로 갔는데 대한민국 책임지겠다고 우리가 정권 잡겠다고 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와중에서도 상대당 탓하고 말이에요. 또 반문 기조 갖고 가고 이러면은. 최선님께 그럼 제가 김 의원님 드린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옛날 후단형 겪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후보의 귀책 사유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좀 있고요. 그럴 때 지금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지지율 차이가 격차가 2월 들어서 더 나가지고 이게 이대로 가면 지는 게 필패다 이런 상황이 오면
후보 교체론 뭐 이런 거 일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현실성은 없다고 봐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현실성이 없는 아니, 후보 교체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장을 하더라도 교체된 적도 없고 교체를 한들 그러면은 이게 교체된 후보로 대동단결해서 할 거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선출된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냥 호사가들의 얘기라 이거죠. 그러나 조사상에는 야당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어떤 조사는 70%가 후보 교체를.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 바닥에서는 그런 기운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체는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체하면 더 손해죠. 그럼 결국은 윤석열 후보로 그냥 완주를 해야 되고 꾸려가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거고 거기에 변수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추가 상승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이제 큰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그야말로 후보가 저는 뭐 귀책 사유라는 뭐 표현까지 저희들이 드릴 수는 없고 후보가 실제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태도와 뭐 이런 것을 바꾸고 그야말로 이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그렇게 갈 거냐 이 문제가 내용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김 의원님,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는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시니까요. 김 의원님. 안철수 후보 요번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제가 쉽게 단일화 협상 자체에 나설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게 한번 보세요. 혹시 지금 예를 들어 지지율이 또 10%를 막 육박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 대가를 치러도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권 교체의 그 대의를 과연 어떻게 볼 거냐. 또 안철수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기가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 단일화를 요구하고 지지율이 낮을 때는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이런 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치의 모습, 그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석이 있죠. 뭐 그런 것이 지금 크지는 않고 만약에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한다면 뭐 방향은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철수 대표의 선의에 저희들은 기대를 해야죠. 근데 정치라는 게 선의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김 의원님은 선의에 기대를 하시더라도 언론 입장에서 저분이 이번에 왜 쉽게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자꾸 드냐면 자신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이 단일화에 응했다.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면요. 그분의 머릿속은 모르겠고 별로 단일화 작업 들어가도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꼭 그렇진 않죠. 그런가요? 예, 그럼요. 그리고 뭘 드려야 될 텐데요. 이건 뭐 아니 저 뭐 요구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드려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뭐 그냥 공짜로 지지율을 빨아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들 원하는 걸 다 드리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될까 말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조금 상황이 다를 거예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한 달 전처럼 그렇게 막 컸을 때는 안철수 후보를 소위 말해서 흡수의 대상으로 윤석열 후보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그림이었다면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 일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마음까지 간 유권자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얹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초반대하고 10% 중반대하고 이 게임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양상이 가면 이미 후보가 20% 초반대로 가게 되면 후보로서의 어떤 동력, 존재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후보는 꿈꾸겠죠. 예. 뭐 오늘 어제는 뭐 단일화 없다라고 한 게 예. 단일화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예. 본인으로. 예. 그래서 이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김기현 최고위원님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된다. 이 국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와 15%의 단일화 대결은 결국은 단일화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높아졌을 때는 뭘로 달래서 흡수를 할 것이냐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생각이었다면 지금 이후로는 단일화 협상 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로 당락이 단일 후보 그러니까 정해지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최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의 국면은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심플하게 앞으로의 국면은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실질적인 단일화 협상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꽤 크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권순표 앵커께서 끝까지 완주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합당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건 정거장이라고 봤던 거고 종점은 국민의힘으로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권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제가 그 최 의원님 말씀하고 김 의원님 말씀을 둘 다 들으니까 각자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뭔지를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요. 그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요. 그렇죠. 그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도 제안을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 후보 국무총리가 되면 가능하다. 그건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과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그런 요구를 상대방이 들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 요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들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나는 당신과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던지는 정도로 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서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됐을 때는 또 그렇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자 보면 김 의원님이 주로 생각하는 앞으로의 단일화의 모습은 윤석열 후보가 안보다 떨어질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근데 합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고라도 합쳐야 된다. 이 생각이신 것 같고요. 최소님 말씀하시는 거는 안철수와 윤석열은 실질적 협상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단일화 협상 안철수가 끝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대. 그 단일화의 지루한 줄다리기 어떤 그 결정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신데 제가 뭐 별로 아는 건 없지만 제가 찍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 최수성님 말씀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자신이 단일화 협상이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제 얘기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자신이 10몇 %를 확보하고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옛날에 단일화해서 줘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몇 번 깨달았거든요. 그 지면은. 아니 그 자신이 획득한 지지율을 가지고 혹은 원내에도 입성을 시키고 그전에 이제 국민의당 그렇죠. 그것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것만 해야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정치의 중심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본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눈에는 좀 그러면 견디고 있는 거죠. 가지수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님은 1번 윤석열 후보가 뭘 주더라도 당으로서는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를 성사시킨다. 이거 2번 최수성님은 치열한 단일화 협상끼리 진짜 단일화를 위한 어떤 뭐 투표나 이런 것까지 가서 누구 하나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어떤 가능성이냐면 끝까지 혼자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깨졌을 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깨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1, 2, 3번을 해가지고 2만 원씩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이런
이런 분석을 찍는다고 하죠. 찍는 수준이니까.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결국 협상은 깨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안철수 후보는 잘 알아요. 네. 또 경험도 있어요. 단일화 협상의 경험도 있고 또 제3 정당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라는 건 윤석열 후보가 더 무너지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후보 교체 여론조사가 70%가 나오고 순식간에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가는 이런 굉장히 가변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화 안 하겠다고 어제 딱 못을 박은 거는 이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왜 지켜봅니까 안철수 후보가 아니 그러니까 더 무너지기를 바라고 더 무너지기를 바라는 건 뭐 당연할 텐데 그거는 본인이 근데 지나고 나서도 윤석열 후보가 안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무너지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단일화 방식 그게 굉장히 좌우된다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협상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해서 실제로 후보가 되려고 할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후보 교체는 단일화를 통한 후보 교체밖에 없고 그 국면이 성숙될 거라고 안철수 후보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마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하고 그 합당을 얘기했던 그 마음은 본선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단일화해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형태로 또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실패하든 대통령 본인이 후보가 됐는데 본선에서 실패를 하든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존재하기 위한 것도 같이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저는 하여튼 저는 아까 앵커께서 우리 당이 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가 더 들어간다고 망합니까? 안철수 그게 아니고 앵커께서는 아예 안 되기를 바라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전 가능성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 뭐냐면 잠깐 김지원 최고님이 저렇게 막 고개 숙이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막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해.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뭐냐면요. 너무 즐기지 마시잖아요. 너무 즐거워하시잖아요. 단일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일화 원하는데 최재성 수석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아니 저는 객관적 안 쳐다보니까 밑에 보고 객관적 가능성 면에서 자꾸 끝까지 간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아니 깨지면은 그렇게 되죠. 그러나 저는 객관적 가능성 면에서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거 협상 조건으로 뭘 걸어가지고 안 후보가 그렇게 합시다 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 저 최재성 수석님 말씀에 오히려 공감해요. 이게 단일화 룰싸움을 할 거다. 룰싸움. 룰싸움을 하다 결정되면 결국 그러니까 룰싸움을 한다는 전제는 룰싸움을 해서 한번 자원을 겨뤄보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그냥 뭐 대선 제3당 이런 거 습관적으로 나오고 서울시장도 나오고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예비 후보 중에 허모 후보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거고 나름의 승부수를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 본인은 굉장히 굴곡진 정치 여정, 어려운 정치 여정을 헤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승부수를 알겠습니다. 띄울 만한 상황이 지금 왔다는 그러면 두 분이 걸로 생각하고 정치 있죠. 쪽에 오래 계신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평가가 다수였는데 이건 뭐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불편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발전하셨습니까? 주변에 얘기 듣기에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랄까 이런 거는 최성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김재원 뭐 짓궂은 질문은 또 얘기 김재원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봐요? 김재원 대표는 없고 김재원 최고는 김재원 최고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주 좋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주 좋게 한번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의 저는 뭐 그분의 정치력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뭐 더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웃음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솔직하게 아니 단일화가 유일한 이제 돌파구고 그리고 단일화의 상대방인데 그 좋게 좀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아니 그 마지막 표정이 그게 뭡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출마 선언하고 이제 한참 뛰었잖아요. 그 과정이 좀 너무 조금 그냥 그 이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바꿔야 되니까 한 것이 내가 서울시장 되면 안 나온다 그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보고 아니 되면 당연히 못 나오지 어떻게 안 나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유 뭐 그렇게까지 걔도 나올 수는 있죠. 아 그래서 오세훈 시장 등판론도 우리 권행커님처럼 주로 찍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저는 찍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 저는 찍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세훈 시장 등판론에 대해서 여긴가? 어서 아니요. 저는 오세훈 시장 그 전에 옛날 얘기죠. 왜 얼굴 하얘지세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예언을 이제 저 오세훈 시장은 등판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왜요? 12월 9일까지 아니, 지금은 그렇고 사퇴해야 되니까 몇 달 된 얘기. 몇 달 이게 옛날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를 말씀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래 이제 이따 1, 2, 3번 한번 나중에 자 하여튼 아니 그리고 무슨 예측 게임이나 이런 거 분석에 따른 예측이나 해서 뭐를 물어보셨으면 결과에 따라서 뭘 그러니까요. 포상을 하시든지 아니 포상이 아니고 저도 주석하는 거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데 그동안 뭐 맞히셨는데 아니 어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나는 초기부터 윤석열 후보라 그랬어요. 누가 딴 얘기 권행커님이 근데 지지율 이 추세가 대표할 때 제가 맞히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될 것이다. 그때는 그 얘기를 2%에 안 나왔어요 제가. 그 김 의원님 제가 이준석 대표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아니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저는 나경원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지. 이준석 대표 때 제가 딱 맞췄어요. 그럼 내가 나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한번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아니 고문이야 고문. 아니 근래 들어서 지금 완전 고문. 표정이 근래 들어서 가자. 오늘 그래도 좀 이렇게 여기 바늘 방석이야 여기가. 아니 그 여기 들어오실 때 상태는 더 안 좋으셨는데 이거 제가 농담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확실히 나아지셨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아까 그 안철수 대표를 평가하신 다음에 그 웃음으로 모든 걸 피로를 흘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하여튼 그 정권 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진심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다. 이게 진심이 돼버린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란 게 자기가 이렇게 탁 되면 객관적 상황 객관적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안철수 대표 출마하고 한동안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 1위는 안철수 심상정이 차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저는 뭐 그분 속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본인은 이제 진지하게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진지한 꿈을 막 자다가 막 이불킥이라 그러나요? 막 이거 내가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어떤 우리 당의 단일화 협상을 좀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오늘 김 의원님 너무 힘들어하셔서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